붉은 거탑. 대한민국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자. 오늘부터 총 10회에 거쳐 정치,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모든 분야에 산재해 있는 붉은 거탑들을 무너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제보, 특히 비하인드 스토리, 뒷담화 좋습니다. 이런 제보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규정한 붉은 거탑은 특정 사상이나 이념을 향유하는 세력이 아닌 단순히 대한민국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저희 나름대로 지칭한 단어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붉은 거탑 두 번째 녹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가 2013년 5월 21일인데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가 그 우리 대한민국 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날이라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싶어서 오늘 방송은 노무현 대통령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헌정 방송이죠, 헌정 네, 방송. 헌정 방송. 네. 아무튼 근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모두가 엇갈리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입했던 분으로서 당연히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안타까운 일이고 추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절대 지금 비꼬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요즘에 그 여러 가지 일련 사태들을 보면은 약간 좀 무섭기도 해요. 그 바로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주말에 있었죠. 주말? 시청광장에서. 네, 주말에 노무현 사주 추모제. 추모 문화제. 네. 여기에 이제 그 김한길 현재 민주당 당대표께서 참석을 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친노 계열의 인사들이 여기까지 감히 어디라고 찾아오느냐, 부관 잠시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추모하러 온 추모객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열이 정말 심각하네요. 친노 계열 인사뿐만 아니라 그냥 소위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좋아했던 존경하고 사람들? 좋아하고 예. 따르는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이 네. 그러니까 실은 지나친 거 아니냐. 김한길 대표 막은 것도 처음에 추모객들이 먼저 네,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멱살을 네. 잡고 이러니까 이제 주요 당직자들도 네.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커졌던 건데. 뉴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여성분이 그 카드 섹션이라고 하나 거기에 플랜카드 그래 나 같은 거. 친노다 이런 식으로 그래 나 친노다 어쩔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친노가 어때서 이런 거로 계속 이제 그 김한길 그 대표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카드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행동이 더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게 아니죠.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선 네. 후보에 대해서는 매우 이제 그 호의적으로 대하고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예를 들면 따랐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 보면 이제 지역 감정이 문제다. 통합해야 된다. 네, 그런 네. 게 어떻게 보면 좌파의 슬로건이고 이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또 그거기도 했죠. 어. 국민 대통합. 그렇죠. 국민 대통령, 국민의 참여정부. 참여정부 이런 걸 내세웠는데 실상 지금 그의 소위 노빠라고 하는 표현되는 그렇죠. 예. 이런 세력들을 보이는 모습은 오히려 분파를 조장하고 예. 노빠가 아니면 다 문제다. 그렇죠. 이런 식의 인식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이게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극한 진영 논리에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모습이지 않느냐. 물론 그 추모 문화제가 주최 측 추산 10,000명이고 경찰 추산 3,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요즘에 근데 경찰 추산하고 그 추산은 왜 달라? 그러니까 왜 달라? 맨날 그러는데 근데 요즘에는 경찰 측 추산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전만 해도 경찰 측 추산을 무조건 믿으면 돼.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주최 측 추산 2만 명, 경찰 측 추산 7,000명, 7,000명이 답인데 요즘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만에서 한 3,000명 정도 딱 중간 정도인가? 5천 정도. 네, 오신 분들이 다 그렇진 않을 거라고 좀 네.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은 너무 폐쇄적이지 않느냐.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적 목소리도 내선 안 된다. 네. 라고 하는 접근하는 방식이 말도 안 그러면 되는 진짜 거지. 자기네들 진영 속에 빠져서 그냥 혼자 평생 그렇게 살다가 신격화시키는 그쵸. 거죠. 네. 신격화. 뭐 신격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시키는 것과 그렇죠. 뭐가 다르냐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올바르지 않은 태도다. 모든 저는. 대통령은 공과가 있기 그럼요. 마련이고 그렇죠. 네. 뭐 사후든 아니면 재임이 끝난 그럼요. 이유든 네. 실은 그걸 정확히 좀 그렇죠, 평가도 그렇죠. 하고 예. 바라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저희 꼴통들은 이승만 박정희가 무조건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절대 네, 그렇지 않아요. 이놈의 한국 사회가 국부와 그리고 한국 경제를 이 정도까지 만들어놓은 대통령을 정도까지는 가지고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거를 안 하고 있으니.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없이 무조건 쌍욕하고 예. 뭐 친일파 매국노로 몰아붙이고 나니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한국 사장 앞에서 예, 그 한국 손가락 사회, 내밀고 앉아. 그렇죠. 한국 사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도 공과 가, 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공과가 있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추모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과를 이제 얘기를 하면은 뭐 네. 고인을 능욕하네 이렇게 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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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그래. 박정희 네.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심지어 뭐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그렇죠. 뭐 네. 수많은 뭐 이만박 대통령 포함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죠. 욕하는 거 보면은 저 약간 집단 광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니, 보는 저는 사람 그렇게-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그래요. 보일 수 네. 있어요. 엊그저께도 이제 저기 홈플러스 패러디. 예, 거의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닭을 합성한 사진을 노알라. 예, 노알라라고 또 노래오래. 노래오래 노래오래. 노래오래 치킨 그 하면서 하는 거야. 코알라하고 노무현 합친 것도 전 있죠. 대통령을 네. 합친 걸 노알라라고 하고 어, 네. 노래오래? 예, 노래오래. 노래오래. 근데 그걸 올렸는데 네. 이걸 갖고 뭐 노무현 대통령 저쪽에서 뭐 고소를 하니 뭐 명예훼손이 이런 식으로 네. 따지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분명히 똑똑히 기억해. 2010년 G20 정상회담 했을 때 쥐그린 그린 거 그렇죠. 갖고 지방이- 표현의 자유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던 분들이 쥐랑 쥐랑 이명박 대통령 합성한 거는 그건 되고 그렇죠. 닭이랑 노무현 대통령 합성한 거는 안 되고. 근데 이게 좀 그 사건을 좀 이렇게 그 청취자 여러분도 좀 알아야 하니까 예.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죠. 뭐 오래오래 또래오래 그것부터 일단 예. 얘기를 사건 하잖아. 경위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좀 예.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또래오래라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죠. 네, 그러니까 또래오래. 이제, 예, 거기서 저는 이제 왜 모르고 있었죠? 나 또래오래 처음 들어. 맛있어요. 예. 있어요? 있는데 빨간색에 이렇게 하얀 바탕으로 네, 맞아요. 오래오래 이렇게 써있는 치킨집이에요, 치킨집? 치킨집. 예. 프랜차이즈 치킨집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트위터를 운영해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그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죠. 트위터를 네, 운영하는데, 소통하기, 홍보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근데 요새 또 하도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일베 이제 유저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일배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본인들도 되게 약간 자조적으로 그렇죠. 일배충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 이게들 장애인 뭐 이렇게 벌레다. 표현하잖아요. 우리 예. 병신이다. 일배충들에 대한 요새 그러니까 비난의 요새가 많죠. 사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사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또래오래 그 트위터 계정에다가 닭 튀길 때 일배충도 같이 튀겨주면 안 되냐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그 답변을 달았어요. 또래오래가? 네, 또래오래가 뭐 저희는 100% 자연에서 나온 뭐 청정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닭들만 사용하고 벌레는 튀기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일베가 벌레라고 하는 거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배충들이 이제 열받은 거지. 열받은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닭이랑 노무현 얼굴 합성해서 이제 뭐 노래오래니 뭐 이런 이제 패러디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떤 일배게이가 그 홈플러스 자기 일하는 데에서 이제 컴퓨터에 그 화면을 띄운 거죠. 바탕화면을. 네, 바탕화면을 띄웠는데 배경화면.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와 이제 노무현 예. 인증샷을 찍어서 이제 그렇죠. 입에 근데 올리는 그것도 거지. 약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관심 받고 싶었고 좀 이렇게 웃긴 거를 올리면서 공유하고 싶어서 했던 거다. 예. 그 회원들한테 스타가 되고 예, 싶고 그렇죠. 그런 마음에서 올렸다. 일베 가고 싶어서. 차라리 순수하지.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올렸다 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집단 포화를 맞기 시작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 희화 희화화했다. 뭐 고인 능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또 보니까 그 광주에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고 네, 있거든요. 거기도 그게 올렸죠. 노알라 붙었잖아. 네, 거기 노알라 사진이. 거기에는 이제 그 노무현 코알라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노알라라고 합성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문구가 더 웃겨요. 그 문구가
그 옛날 전두환 대통령이 실제로 했던 말인데 그 일베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광주는 그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이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 대사를 그때 써놓은 거예요. 그 노알라 예, 밑에. 예, 노알라 밑에.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맥락이 다른 얘기지만 그 갑자기 광주 얘기까지 나왔지만 문제화 운동은 이제 폭동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뭐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 뭐 국민 절대 다수나 또 뭐 사실 뭐 저기 헌재에서도 나왔죠. 그건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얘기된 상황이니까 뭐 그거는 좀 다소 좀 논란의 소지가 그런 거 있다라고 몰아가는 거 좋진 않아요. 생각을 하지만 하면 우파 쪽에 그 조갑재 대표도 예. 민주화 운동은 뭐 네. 북한이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아니다. 예, 그렇죠. 민주화 민주화 운동이죠. 그러니까 예. 아주 극히 일부분 예를 들면 그 혼란한 시기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이용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그런 예.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몰고 가는 거는 그렇죠. 바람직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희화하는 것도 올바르진 않지 네, 않아요.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노무현만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아주 사회가 바깥 뒤집어지냐는 거야. 뭐,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욕이랑 욕을 아니 전직 대통령 아니 MB는 뭐 쥐새끼라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지새끼, 명박이, 지박이 뭐 베라벨 욕을 다 하고 그게 얼마나 욕을 다 하면 내가 진짜 충격을 먹었던 게 그때 한참 뭐 그 광우뻥 촛불 살 때 있었을 때 광우뻥이 촛불 살 때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있었을 때 얼마나 그게 세뇌가 됐으면 중학생이 뭘 하냐고 초등학교 중학생이 중학생 제가 때는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여자애 같아요. 그리고 밑에 동생 한 초등학교 한 4학년이나 5학년 남자애 같아요. 근데 둘이 밥 먹으면서 쥐박이 명박이 개박이 욕을 하더라고. 지네들이 같이 뭐? 옆에 있는데? 아니 밥 먹고 있는데 나 같이 밥 먹는데 부시집에서 왔고 내가 귓사대를 날리고 싶었다. 니까지 것들이 뭔데 지금 한나라의 대통령을 가지고 쥐박이 명박이 욕하고 지랄 얼마나 한국 사회가 그 정도로 개판이 된 상태인데 아니 왜 노무현 전직 대통령은 왜 그렇게 못하냐는 거지.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일베에서 이제 막 이렇게 그들 말에 의하면 희화한다고 하는 게 저는 약간 관점을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이런 각종 패러디물이 수많이 지금도 양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물론 일베의 정치 성향과 이렇게 그 일베 반대 입장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렇게 맞떨어져서 이게 막 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대중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스타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들 떠나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신선한 충격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합성 소스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뭐 예를 전 들면 대통령이 살아서 이거 딱 보면 이거 그런 거야. 이쯤 하면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면 막 나가는 거죠. 막까지 하는 거죠. 살아있어서 막 얘기할 거야. 읽어주시죠. 그렇죠. 뭐 있지만 막가는 거죠도 그렇고 뭐 부끄러운 줄 알아요. 대통령이 연설장에 나와서 그런 말 했던 게 그러니까 그게 올바랐냐 안 올바랐냐를 떠나서 그게 충분히 그 어떤 대중들에게 사람들한테 어떤 재미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패러디 많이 나와. 이만 맞다면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런 거 예술이다 예술. 일베들이 많이 쓴다고 그러면 일베들이 MB 까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야 기분 좋다. 네, 시작은 다 그렇게 어떤 그런 사랑이나 어떤 관심에서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을 뭐 원래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아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MB 좋아합니다. 네, 저 MB도 물론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 되게 좋아해요, 인간적으로. 물론, 뭐 정책 평가나 이런 데서는 뭐 저랑 뭐 생각이 달라하시는 많이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나 연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노빠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그래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당시에 그때 찍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지역 커밍아웃 하시는 거. 아니, 지역 새끼라고 그때 하는 것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역 새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노무현 대통령은 또 실망하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승주 씨는 이제 연설이나 혹은 뭐 이렇게 하는 발언들 같은 거 보면서 야 노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예요. 아니 뭐 한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네. 그게 뭐야 지금 말같지도 않은 그 표현들을 쓰고 있고 그쵸. 아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자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최대한 가려서 하고 표현도 그런 거잖아요. 맞아.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거 다짜고짜 와서 뭐 이쯤 하면 막까지 하는 거지라고 말을 하질 않나. 나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질 않나. 아니 뭐 이러고 보면서 저는 아니 그리고 뭐 나는 뭐 열린우당 누굴 지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탄핵 사유나 되고 아니 이런 걸 나 쭉 보면서 나 진짜 너무 실망스럽다. 내가
내 손을 맞아요. 예. 뽑았던 내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정도까지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도 뭐 아주 그때까지 저는 동의합니다. 그때부터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제 말인 거죠. 대중들이 어떤 매력을 느낄 만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한 스스로의 인간. 찰- 대중적인 찰권이와? 스타였을 그쵸. 수도 있겠지만 예. 한 나라의 존경받는 대통령의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뭐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봐요. 예. 도대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왜 존경하냐 하면 딱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또 두 가지 이상을 얘기한 사람도 거의 못 봤어. 99%가 이 두 가지 이상을 서민적? 벗어나지 뭐 이런 못하고 거야? 서민적이다, 아. 권위주의를 탈피했다. 탈권이. 예. 아. 근데 도대체 뭐가 서민적이고 뭐가 권위주의 탈피했냐고. 정치적으로 뭘 그렇게 보여야 돼. 생긴 게. 그러니까 봉화마을에 이게 가서. 보여주는 네. 언사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아 마치 권위적인 걸 탈피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권위를 탈피해. 퇴임 후에 딱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예. 공사를 뭐 그런 거? 예, 그런 것 때문에 담배 그런 피고. 이미지 자전거 때문에 타고 막 가게 앞에서 타고, 담배 예. 피고. 그래, 막 뒤에 손녀 태우고 좋겠지만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으면 여자라는 맞아요. 이준병도 가서 아, 평통 가서? 이준병도 가서 네. 주말 손 넣고 여자라는 거. 이러고 아 진짜 웃긴. 아무튼 그래 아무튼 그런데 물론 모르겠어요. 이미지는 그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아니 근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그 어떤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많이 하긴 하셨어요. 했죠. 예, 그러니까 많이 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런 어떤 편안한 서민들이 받아들이기 재밌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거 말고도 진짜로 문제가 될 만한 얘기를 많이 했죠. 예. 뭐 그런 거 썼죠. 인민의 행복에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 이런 북한 말. 가서? 예, 북한 북한 예, 가서? 북한 가서 그 썼죠. 만수대 예. 의사 만수대 아, 홍영원자 거기 가서 그다음에 인민은 위대하다 뭐 이런 거 썼죠. 인민의 주권이 어디서 나오냐고. 북한이 투표합니까? 투표해서 지금 당원 뽑고 당 대표자들 뽑아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인민 가. 주권의 정당이니까 인민 주권의 정당이라고 하는 게 만수대 네. 그게 국회를 의미하거든. 예. 근데 국회 같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사회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네.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네. 근데 북한이 그러냐고. 그러니까요. 근데 좀 생각이 있으신지 없는지 그때 저는 그거 보고 혈압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이게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리고 지금 아니, 또 북한에 하나 가서 나는 쓸 일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외교가와 군사 전문가나 네. 외교가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부여잡고 한번 넘어질 뻔한 일이 있어요. 노무현 네.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네, 북한이 그렇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이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지? 미국을 겨냥한 거지. 네. 대한민국을 미국을 겨냥한 게 겨냥한 아니다. 게 아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발사체가 있잖아요. 네. 발사체 각도를 높이느냐 내리느냐에 네. 따라서 그렇게 어디까지 가는지는 있는 거라고. 그 사거리가 얼마나가 중요한 거지. 이게 사거리가 네, 그렇죠, 그렇죠. 길다고 해서 우리나라 겨냥한 게 그게 아니고 네. 발사체의 각도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나라에 바로 떨어질 수 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장거리 미사일 때문에 우리나라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해서 이게 외교와 군사를 전문하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한 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냐. 이런 장거리 거- 미사일은 장거리용으로만 쓰는 줄 아시는 네.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군 통수권자가 그렇지 그렇죠. 군 통수권 그렇게 최고의 안보 무능에 그냥 아주 그냥 나는 안보에는 아무 뭣도 모른다는 걸 아주 그냥 절실하게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이유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현역 병장 만기제대 대통령이잖아요. 제일 듣기 거의 좋은 말. 거의 유리하죠. 제일 듣기 근데 좋은 말. 그래서 막 뭐 그래 MB는 군대 갔다 왔냐라는 식으로 그렇지, 얘기하는데 그렇지. 사실 근데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더 웃깁니다. 그게 더 웃긴 얘기죠 사실. 군대 가서 뭘 평가가 배워보셨는지. 뭐였을까요? 평가가 글쎄요. 궁금하네. 네. 뭐 중간에 갔다 오는 게 필요하긴 해요. 각자의 노무현의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생각나는 사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뭐 많아요. NLL 또 그때 문제가 됐었고. 얘네들 뭐 얘기는 뭐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영수선이 이거는 아니다. 네. 그렇죠 뭐 NLL 무력화야 뭐. 네, 뭐 이거는 북한이 요구한 대로 다 줘도 남는 네, 장사다. 뭐 뭐 그런 매우 심각한 사실 얘기했었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근데 저는 여하튼 그 탄핵 사태가 있었을 때가 가장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딱 봤어요. 이게 그 점심을 먹고 있는데 뉴스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당한 거야. 네. 좀 약간 신기하잖아요. 어. 역사상 처음이에요. 네.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 역사상 처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야 이거 그때 당시에 재밌는데 이거. 네. 그래갖고 이제 제 그 뭐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여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노무현 탄핵 당했어. 몇 번째 여자였던? 예? 몇 번째 여자였어? 그렇게 많았어요? 주영 형이? 두 번째? 나름 카사노바였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니까 괜찮아. 지금 뭐 안 계셔. 전화를 해서 제가 좀 약간 좀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커밍아웃 시작했기 때문에 네. 잘됐다 이렇게 싶은 마음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전화해서 약간 기쁜 목소리로 야 노무현대 너 타겠다 했어 그러니까 여자가 바로 좋냐? 그래서 좋냐? 그렇게 좋냐? 말을 해는 거. 그때 이제 여자친구는 계속 그 지지자였구나. 예, 왜냐면 그게 이제 지역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저는 노무현 탄핵사건이 가장 그때 당시 아무래도 기억이 나고 헌장였어 초유의 일이기도 네, 했고. 그때 이제 그 열린우리당으로 이제 나오면서 아예 그냥 지지 발언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에서 왜 그 공무원이 그 대통령 선거 중립의 중립의 의무가를 지켜야 되는데. 이는데 이런 말도 했어요. 청소년에서 민주당 보면 한나라당 돕는 꼴이다. 이렇게까지 맞아. 얘기를 그렇죠. 하고. 그런 아예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들을 했죠. 네. 그러면서 탄핵을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심을 해서 탄핵을 민주당이 시켰죠. 먼저 발의했어요. 그렇죠. 네, 머리 민주당이 먼저 발의할 수밖에 발의했어요.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발언해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을 도우면 한나라당을 돕는 거, 아니 네. 민주당을 뽑으면 한나라 돕는 거 이런 식의 그게 발언을 해버리니. 아니죠. 아 너무 망언이 또 있는 게 공산당을 인정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네, 국가의 허용이야 진정한 민주주의 완전 실현이다. 뭐 이런 그리고 말씀하셨고. 6.25 내전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이거 듣고 제가 진짜 혈압이 올라가지고 아무튼 이게 너무 기억이 남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 기억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검사들과 그래서 평검사들, 평검사들과 네. 평검사들과 간담했을 때 네. 그때 보여줬던 발언과 언사와 그때, 태도 예, 그렇죠. 이거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검사를 믿지 검사를 상대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그럼 법을 지금 다루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대통령도 못 믿는 검찰을 그럼 누가 누가 믿습니까? 네.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뭐 떡검이네 네. 뭐 많잖아요. 뭐 정치 검사네 그렇죠. 뭐 그런 그런 얘기 있죠. 비판은 있을 수 거에 있죠. 대한 그런 문제 문화는 의식은 당연히 바꿔줘야죠. 그렇죠. 있어요. 있어서 그걸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식까지는 필요하다고. 네. 근데 그 대놓고 나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검사가 무슨 예를 들면 뭐 권위를 가지고 혹은 무슨 힘을 가지고 무슨 아니면 뭐 의욕을 가지고 그런 검사 노릇 하겠냐 이거지. 저는 그건 자체에 대한 발언들은 좀 조심했어야 하는데 괜히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입이 문제인 게 이건 뭐 이렇게 건방진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이 언행이 중요한 게 대통령으로서 물론 이건 실수지만 그 저기 일본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다케시마 문제는 뭐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케시마 문제는.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라고 부르지 않고 다케시마 부르셨는데 뭐 그 정도는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분이 여기까지 했던 그런 어떤 진짜 이쯤 되면 막가자는 식의 언행들, 단어 선택들, 어휘 선택들을 보면 그게 이제 양다리 검이었죠. 그 노무현을 팬을 양산한 동시에 안티팬과 그렇죠. 그런 걸 동시에 양산을 하게 됐었죠. 근데 그게 유행어가- 그때 또 이게 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 미국 가서 머리 조아리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모든 전직 대통령이 넌 미국 가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다. 조아리지 않겠다. 전직 대통령 딱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면 먼저 솔직히 미국 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큰 대빵 국가, 가장 그렇죠. 힘세고 우리랑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대한민국의 우리한테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추구에 있어서 행동이지. 매우 중요한 사실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죠. 근데 이제까지 쭉 역대 대통령이 그렇게 해왔으니 나는 미국에 머리 쪼아리면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할 말 하겠다. 할 말 하겠다. 누구한테 예, 할말 하겠다, 맞아요. 해놓고 집뭘 할 말 하기 뭐 있어. 내 듣고 다 해줬으면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진짜 역대 노무현 대통령 중에 결국 말로 읽을 거 다 읽고 얻을 거 하나도 못 읽는 그런 사이가 됐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결국 다 해줬잖아. 한미 FTA 예. 한 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라크 파병할 때 예. 파병했고 그리고 전시작전권 이건 그쵸. 엄밀히 말하면 전시작전권은 미국에서부터 주장한 겁니다. 맞아요. 예. 왜냐면 전시- 자기네들 돈 많이 들고 자기네 그렇지. 손가락인데 자기가 전시작전권을 포기하겠다. 이게 하고 싶은 거지. 미국의 네오콘주의자들 그러니까 신보수주의자들이 늘 주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한국 좀 손좀 떼라. 한국 좀 제발 좀 손 떼라. 네, 돈 지네가 알아서 그렇게 하게. 쳐 들어가면서 네. 한국군 60몇만을 움직이는 돈과 예. 그 뭐지 미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하나 움직이는 그 돈과 맞먹을 정도로 우리가 돈 퍼붓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를 접근하지 않고 대화하지 맞아. 않고 반미하고. 한미 감대 네, 이렇게 심한 그렇구나. 나라에서 맞아. 우리가 굳이 뭐 하러 그 한국을 한국 예, 껴안고 있느냐 차라리 그러니까. 일본하고 손 네. 진짜 일본의 군사 과학 기술은 우리 미국에 있어서의 군사력과 아주 그렇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본과 손잡다 더 맞아요. 가깝게 되자.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예, 네. 미국은 미국의 네오콘주의자 주장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정치작전권 문제도 엄밀히 말하면 미국에서 초부터 주장해왔던 맞아요. 내용들이고 네. 이거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자주국방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자주국방. 자주국방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시작품 가져오는 그쵸. 이런 거 하는 건데 사실 뭐 그런 것도 다 모든 걸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한미 동맹 관계는 매우 소원해졌죠. 맞아요. 예, 그쵸. 그렇죠. 네, 소원해졌으면서 결국엔 실리라고 얻을 수 있는 것도 별 못 얻고. 저는 그 좌파 진영에 가신 분들이 그렇게 뭐 자주국방 얘기하면서 언제부터 그렇게 국방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자주국방 얘기하면서 막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밀어붙였던 그런 얘기들을 봤을 때 저는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남한에 이렇게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저지선 동북아 이 뭐라 그래야 돼? 이 사회 중국과 북한과 이 그다음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저지선은 사실 남한에 있으나 일본으로 미루나 뭐 그다지 뭐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미국 입장에는 뭐 그다지 차이가 없고 오히려 말 잘 듣는 일본이 그리고 또 돈도 많고 일본이랑 하는 거기서 이제 일을 벌리고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지. 근데 다만 이제 한국은 이제 뭐 6.25 전쟁을 같이 겪으면서 뭐 이런 그런 관계들 역사적인 관계들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반 국가들과의 동맹 이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미국도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은 혈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주둔 기지를 자꾸 철수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주둔 기지가 필요한 게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미국 본토에서 쭉 날아가잖아요. 네. 뭐 초속 마하로 이렇게 쭉 네. 날아가게 되면 뭐 금방 도착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금방 그렇다고 도착해요. 근데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네. 기름이 떨어져요. 맞아. 기름이 떨어져서 주둔 기지에 내려가지고 다시 기름을 넣고 가야 돼. 넣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공중급유기라는 거도 네. 있어요. 그 그렇구나. 스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자세히 나오는데 네. 공중급유기로 중간에 떠가지고 기름을 넣을 수가 쏴줘요. 있어요. 이렇게. 네. 와. 근데 이게 공중급유기가 예전부터 1990년대부터 일본의 군사 기술을 대가지고 공중급유기를 만들어냈어. 근데 이 성공률이 매우 낮아. 40%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미국의 할 수 입장에서는 이게 공중급유로 간다. 주둔기지보다는 네. 이런 입장에서 이제 4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 발전해서 그래서 주둔기지가 이제 필요 없겠네. 주둔기지가 자꾸 철수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 이유가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동 문제인데 네. 이게 보통 비행기는 이렇게 쭉 날아가서 이렇게 쭉 탄력받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활주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중동 같은 경우는 다 사막 지역이잖아요. 네. 활주로가 있으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엔 스텔스기가 이렇게 떠버려요, 그냥. 네. 요즘에 그냥 바로 활주로 헬기처럼? 이렇게 쭉 떠버리잖아요. 네. 그걸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약간 주둔기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꼭 반드시 100%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네. 하는 주장들이 미국 내에서 설득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그 국방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얘기를 네. 하자면 사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비 예산을 많이 증대했어요. 증대하고 뭐 함대도 들여오고 돈 많이 썼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미군 전작권 환수하면서 미군의 영향력을 줄이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준영 형도 말씀하셨지만 그 미군하고 손을 떼는 게 미군하고 이제 손을 떼 자주국방 그게 과연 진정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일이고 그때 당시에 누구냐면 그게 누구죠? 런스펠스 국방장관인가요? 네,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게 네. 정확히 누가 발언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자주국방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때 뭐라고 하냐고 워딩이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 못하지만 그래요 자주국방 좋지요 미국도 못하는 거 자주국방 미국도 자주국방 못 못하는데 하는데. 다 지금 동맹관계를 다 엮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자기의 안보를 지금 예. 막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이 혼자 자주국방 하겠냐? 노무현 전 세계 아무도 대통령의, 못하는 거를. 예, 외교 정책 그런 생각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어요. 그 동북아 균형자론도 그렇고 동북아 균형자로는 얘기했을 때 미국, 러시아, 박장대 일본, 중국이 아니 미국 빼고 러시아, 일본, 중국이 웃기고 있네, 끼고 있네. 니네가 뭔데 동북아 균형자로? 니네가 뭔 힘이 있다고? 철저하게 이런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봤을 때 멋있는 말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지만 예. 사실 외교 국제 정세라는 게 우리 뜻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런 쪽에서 좀 상당히 외교적 감격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국방 정책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안보 문제는 NLL 문제는 이제 워낙 많은 청취자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변희재와 진중권 네. 씨의 그 사망유의 사망유의에서 네. NLL에 관련된 발언들이 많이 너무 많이 나왔- 나왔기 네.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으나 그렇죠. 여하튼
깜놀이에요. 그쵸. 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사실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 저는 이거는 이제 그 대화록에도 다 공개가 됐잖아요. 네. 대화록에서도 그렇게 그 NLL을 포기하는 발언 네. 그리고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발언을 네.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검찰의 조사 결과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다라고 네.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식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건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들 중에서 네네. 뭐 경제 정책이나 이쪽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세계 경제가 상당히 호황이었죠. 호황이었죠. 예. 엄청 평균 호황이었죠.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 경제 경제는 성장률이 그렇게 뭐 그렇게 나쁜 정도가 아니라 네.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2단계 하락했어요. 그런가요? 전체 총 전체 경제 호황,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순위를 2단계 하락시킨 대통령입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우파들 사이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는 그쵸.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근데 저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그 전에 이제 김대중 전 네. 대통령의 5년은 네. 이제 경제 문제만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네.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노무현 그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강한 비판의 화살을 날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입니다. 아니 이런 경제 호황 속에서도 왜 대한민국 경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냐 네. 이거죠.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임기에는 7.4%의 지지율 역대 최악 헌정 역사상 역대 최악의 지지율로 저는 딱 지금 7.4%가 노빠인 것 같아요. 7.4%. 그렇게 많아 근데 7.4%가? 7.4%. 아. 뭐 그냥 뭐 지역 감정도 있고 맞아. 횟수를 네. 자극하는 것도 그때 있으니까. 또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이게 다 노무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죠. 뭐만 하면 나 여기 아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보면 이런 것도 있었고. 가장 크게 대두됐던 문제가 아무래도 그쵸. 집값 부동산. 관련 부동산 최대 정책이었던 실정이라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 타격에 깊게 맞아서 아, 뭐 할 진짜? 수가 없어. 왜? 그 당시에 확 무너졌어요. 피해봤던 저희 아버지 사람들은 진짜, 엄청 많죠. 네, 맞아요. 직접 공인중개사를 하셨었는데 음. 딱 묶여버려가지고 3년간 수입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열받고 네.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열받을 뭐 아, 이거 그렇죠. 그러면서 분양가는 전세가는 올라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전세가만 올라가고. 근데 저는 전세가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죠. 저는 만약에 누군가 대통령을 해. 예? 제가 대통령을 보자 하는 사람, 그럼 꿈 같은 얘기지만, 네. 하면 저는 꼭 그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각하, 웬만하면 부동산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은 그냥 시장의 흐름에 시장에 맡겨서, 맡기는 게 낫지. 그게 가장 올바른 정책이고, 그렇죠.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어떤 것도 내놓지 않는 게 역대 대통령 중에 부동산 정책에 가장 올바른 평가를 받을 겁니다. 라고 난 조언하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조금만 부동산을 뒤틀려도 건드리게 되면 엄청나요, 이게 진짜. 뜻대로 안 돼요. 사람들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투자도 하고 뭐 심하게 하면 투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 그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쵸, 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죠, 마음대로 안 경제라는 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괜히 건드려봤자 손해만 본다. 정말 차라리 놔둬라. 네, 이게 자살하신 분들도 엄청 많았고. 그쵸. 아무래도. 그 실제 노무현 정권 때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실제 그 노무현 정권 다음에 바로 이명박 정부였잖아요. 그 네네.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처음에 했던 일이 전봇대 뽑자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엄청 많이 싸운 걸 알고 있어요. 음. 아주 경기도만이라도 놔둬라. 왜 자꾸 그 그린벨트 해가지고 경기도 자체 근데 그때 당시에 김문수 도시다가 엄청나게 많은 그 중국의 기업들이나 해외 기업들을 막 유치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그 상황일 때 경기도만 유일하게 도로 따지면 성장을 해요. 이게 재밌는 그림이 된다고 사실은. 네. 근데 맞아요. 여하튼 뭐 그런 것들에 보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그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을 때려잡고 반기업 정서가 아주 팽배했었고. 그러니까 하도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진짜 그러잖아요. 아니 도대체 기업 뭐가 문제입니까? 경제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뭐라고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잘 나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네. 그런 얘기 했잖아. 잘 나가기 싶고. 그리고 근데 마지막에 나중에서 임기 내려오셔서 이런 말 했어요.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아니, 당연히 말 안 했지만은 작년이 잘해야 되는데 당연히. 7% 못해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진짜 너 노빠 맞는데. 높아야 진짜 이거. 제가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극성 주옥 같은 아니 전시장증권 그 얘기도 좀 해봐요. 전시장증권 전시장증권. 두고 그 미국 바지가락에 붙잡고 형님 흔히뼈만 믿겠다. 미국 응딩이 뒤에 숨어가지고 이게 자주국방 이게 국방 의식 가진 자주국민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거 더 모으고 다녀 이거. 근데 이게 대통령 연설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죠. 그 연설 끝나고 다 기립고 왔어. 진짜. 근데 왜 그것만 들으면 사실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 그래서 아무튼 이 연설의 기재였다. 연설이 진짜. 예. 그리고 뭐 하여튼 지금 뭐 지금 외교 안보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뭐 경제 정책 이렇게 쓱 이렇게 봤는데 정말 뭐 모르겠어요. 뭐 저희랑 또 그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실패한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평이 많지 않나.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좀. 그러니까 저는 실패한 감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잖아요. 네. 대표자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네. 내가 어떤 이 국가나 번영 그리고 네. 내가 스스로 어떤 자유롭게 살면서 그쵸, 그쵸. 어떤 번영에 함께 이바지한다 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게 참 중요한 역할이라는 예, 생각이 예. 드는데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마 8.15 경축사 네네네. 때 네네네. 아니었나요? 네. 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그치. 말았어야 아, 할 맞아요, 나라이고 맞아요. 부끄러운 역사였다. 부끄러운 역사, 부정과 뭐 부패가 승리한 역사,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그게 이제 광복절 어떤 대한민국이 예. 이제 광복을 이후로 이제 광복절이기도 하죠. 건국을 네. 85일은. 그렇죠 건국절이기도 한데 네. 그 시점에서 어떤 대통령.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그렇죠. 또 대한민국이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폄훼할 만큼 예. 어떤 국민들에게 자조감을 주는 그렇죠. 그런 발언을 그게 했었어야만 했나. 그 8.15 경축사 그 발언 이후로부터 우파가 빡돌기 시작했어요. 완전.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정도로 이념의 갈등의 불씨를 확 조장하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죠. 어딨냐. 그리고 그렇잖아요. 또 어디 대학교 연설에서는 보수가 뭡니까? 진보가 뭡니까? 네. 좋은 거. 진보는 좋은 거, 따뜻한 따뜻한 거, 좀 이렇게 착한 거. 착한 거, 정의로운 거 이런 거. 정의로운 거. 그리고 좀 힘든 사람들이 열심히 같이 살아보자는 거. 보수는 뭡니까? 나쁜 거, 못된 거. 예를 들면 그런 이런 식으로 발언까지 발언을 하면서. 해요. 이런 식으로 지네만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국민 대통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소위 국민 말하면 그렇게 국민 대통합을 통합, 말했지만 그렇죠. 사실은 오히려 분열과 더 갈등. 분열과 조장하는.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그러니까. 발언들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많은 발언들이 우파들이 많으셨네. 완전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국민 대통합이 한 번 일어나긴 했었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연대해서 그렇죠. 역대 최초로 탄핵을 했으니 대통합 이렇지 영원함이 함께하는. 그때가 진짜 진정한 여야 대통합. 네. 아무튼 뭐 근데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역사 인식은 사실 대선 출마 연설에도 나왔었죠.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며 머리를 조아려 했다. 그러니까. 그저 밥이나 먹고 살면 세상에 와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벌어져도 그리고 고개 숙이고 외면해야 되는 그런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값을 했다는 우리 600년의 역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그냥 아예 까먹네.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던 거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뭐 이념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역사 의식과 이런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그냥 아니나 다를까 뭐 대서도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국론 분열이 정말 많이 일어났죠. 대한민국을 사랑하긴 했었을까요? 사랑은 사랑했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했던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가 매우 긍정적이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부끄러운 그렇죠. 부분도 그렇죠. 있어요, 사실은. 또 청산까지 하지만 여하튼 뭐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역사는 네, 분명하죠. 네. 전 청산이라는 표현 매우 옳지 않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반성하고 뭐 성찰해야 할 역사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한민국 역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식의 발언이라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북한하고 또 연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는 부정하면 북한의 역사는 어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극명하잖아요. 누가 봐도 대한민국이 훨씬 더 월등하게 강하고 괜찮은 나라가 된 거고 북한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고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발언이 여하튼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고 근데 특히나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을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역대 1위가 여러분 아시죠? 늘 박정희였잖아요. 네,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예, 네. 처음으로. 정말요? 노무현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그 인간 노면의 향수가 이제 3, 40대가 전폭적으로 노무현을 현재 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물론 그래요. 저는 그때 당시에 노무현 그 대통령이 제가 임기 말에 이제 7.4%까지 네. 떨어졌잖아요. 그 지지율이. 네. 이건 진짜 약간 진짜 역사적으로 좀 재밌는 거거든요, 사실은. 말이 안 될 만큼 네. 그런 건데, 여하튼, 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네. 걸 선택했던 거는,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청년 결백하다고 사실 스스로가 믿어왔던 것들에 흠집이 나왔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살로 그렇죠. 간 건데. 근데 그 자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의 지금 뭐 정책 아까 뭐 쭉 보면서 이제 마무리는 네, 역시 네. 이렇게 돼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 자살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뭐 타살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네, 나왔었고 그렇죠. 많은 근데 저는 음모론이 사실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자살을 보면서 물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네네. 좀 무책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뭐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살을 전략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진 네. 않고 저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함으로 해서 뭐 죽으면 뭐 스스로 공소권이 없으니까 기소가 불가능해지고 그럼 중요한 용의자들도 모두 중요 참고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없으니까 수사가 그냥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떳떳했다면 그리고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네. 떳떳했다면 그걸 다 몇몇 백팩이 밝히고 그렇죠. 뭐 죄값이 있으면 죄를 받고 이렇게 끝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살을 너무 극단적인 결정함으로써 선택이셨죠. 그건 일단 인륜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운 예, 일이기도 예, 하고 예. 슬픈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사법정의나 뭐 이런 거 실현에 있어서 그냥 결국 내가 그렇죠. 죽고 말자. 내가 예.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무책임한 내 사람들 네.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 좀 예, 안타깝고 안타까워요. 욕보이고 싶은 거가 네. 아니라 잘못된 네. 결정이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사람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 뭐 이게 뭐 뭐 맞네 아니네 뭐 그렇게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그거는 인간 노무현으로서나 뭐 이런 사법 정의나 네. 뭐 하여튼 정치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에서 여러모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네. 미쳤다. 그리고 사실 국제적으로도 망신이죠. 사실 전직 망신이죠, 대통령이 이제 솔직히. 수사받다가 자살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하여튼 뭐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노무현 재단입니다. 그렇죠. 노무현 재단. 그리고 이제 그 그 노무현 이부에서 노무현 쉬었다가 재단에 네. 이제 그 그 사람들. 사람들이 한번, 이제 실제 파헤쳐 이제 보겠습니다. 구축이 예. 되었던 거죠. 우리가 그걸 2부에서 또 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노무현 예. 퀴즈, 노무현의 후예들. 예. 같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고 또 오늘 못다한 뭐그 노무현 정권 시의 정책 얘기나 이런 것도 또 맞아 2부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이 좀 길어서 역시 이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그렇죠. 끝도 없이 많아요. 일단 화수분이에요. 네, 명언인지 망언인지 모를 그 어록만 쭉 읽어도 그렇게 읽어도 한 20분은 나오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그럼 오늘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다음 2부가 며칠 있다가 다시 그 파일이 업로드될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